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는 여전히 좋다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북한을 압박하는 법안들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토네이도 피해 지역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북한이 시험을 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et's see what happens, but I would be very disappointed if I saw testing. 그러면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be surprised in a negative way if he did anything that was not per our understanding, but we'll see what happens. 동창리 발사장 움직임과 관련해 사흘 연속 실망할 수 있다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북한의 실제 미사일 시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의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은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 이후 대북 제재 압박이 느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로 선박간 불법 환적과 불법 금융거래, 사이버 해킹 등을 지목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강화 법안을 다시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we ought to pass the LEAD Act. This is a full-on trade embargo. It would be the toughest measure Congress has ever taken. But, strength is something Kim Jong-un responds to, and strength is something the United States is really good at. 가드너 의원은 또 향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미국은 강력한 군사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미한 연합훈련을 종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not sacrifice joint military readiness with our allies to appease Kim Jong-un. The reason why these exercises are necessary is because of North Korea's historically hostile behavior and repeate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의회에서는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대북 금융거래를 막는 법안을 재상정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는 입법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남북 경협 등을 내세우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잃는 분위기입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로 비핵화의 진전 조치 없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의 실체가 드러난 가운데 대북 제재의 양대 축인 미국 정부와 유엔에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면 제재가 가장 확실한 지렛대라는 것입니다. They're not going to get relief from the crushing economic sanctions that have been imposed on them, and we'll look at ramping those sanctions up, in fact. 북한이 힘들어하는 경제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6일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대북 대화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가 확실한 가설적 선택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 경협을 앞세우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대북 제재가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e know the sanctions that we have on bite. We don't need to entice with carrots, reduce sanctions to the north.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언급하면서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가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He will press for some additional flexibility. Whether he will succeed in achieving greater U.S. flexibility is to be seen. 현재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화 동력을 찾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That it's not helping the cause either for South Korea to hint at sanctions relaxation or for the United States to threaten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이런 가운데 국무부 당국자는 전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의지를 밝힌 남북 경협에 대해 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계획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프랑스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기 위한 정찰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8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프랑스가 이달 중순 초계기에 이어 봄까지 해군 프리기함도 파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초계기는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북한 선박 환적에 대한 경계 감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에 대한 공판이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베트남 국적 피고인 도안티 흐엉과 인도네시아 국적 피고인 시티 아이샤는 각각 오는 11일과 27일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처음으로 증언대에 설 것이라고 말레이시아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북한인들이 준 화학무기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8일 북핵 위기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필학 교수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 폐기 의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던 김태우 박사도 같은 의견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변칙적 협상이 아니라 미국 의회와 여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의식하고 협상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베트남은 핵 문제가 없었고 지도부도 4번이나 교체됐었다며 북한이 베트남 경제 발전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